자, 확률의 연속성 정리 2.2.2 한번 같이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의 공리 1번, 2번, 그리고 유한가법성을 만족하는 확률 측도 P에 대하여 아래로부터 연속성과 위로부터 연속성은 서로 동치이다. 자, 같이 한번 또 증명을 해 봅시다. 자, 프루프를 보면 일단 조건부터 체크해야겠죠? 조건. 결국에는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아래로부터 연속과 위로부터 연속이다. 그래서 스트럭처 보면은 두 가지를 보여야 돼요. 첫 번째는 아래로부터 연속. 이 부분이 조건이면 그 결과가 위로부터 연속이다. 이거 하나 보이시고요. 지금은 둘이 동치인 거 보이는 거죠?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이제 imply 한다. 이게 아니니까 두 번째 위로부터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아래로부터 연속이다. 이 두 개를 보이고 나면 위에 있는 정리 2.2.2의 스테이트먼트 이제 동치이다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케이스별로 해야 되는데 딱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유사합니다. 증명이.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첫 번째 케이스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래로부터 연속이면 P는 위에서부터 연속이다. 그래서 조건을 다시 써보면 아래로부터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혹은 임의의 증가하는 사건열 AN에 대해서 정의대로 쓰면 probability of limit of AN이 결국에 이 리미트가 바깥으로 빠진 limit of probability of AN과 같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여야 되는 이 결과를 또 써보면 자, 이제 위로부터 연속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혹은 임의의 감소하는 사건열 Bn이 있어서 이 경우에 probability of limit of Bn이 다시 limit of probability of Bn과 같다. 이걸 보이셔야 돼요. 즉 조건을 통해 결과를 보이는 건데 우리 이제 이거 하나만 보일게요. 이제 즉 조건에 따라서 우리 위에 거는 항상 성립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좌변에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다시 별표라고 하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probability limit of AN은요. 결국에는요. 이 사건의 극한 그대로 써서 증가하는 사건열이니까 무한 합집합에 대한 유니언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complementary 그 조건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1 빼기 무한교집합의 AN의 complement라고 다시 한번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자, AN complement 이거는 어때요? AN이 증가하니까 AN complement는 감소하는 사건열이죠. 그래서 극한 사건 정의 그대로 쓰면 이 교집합을 어떻게 쓸 수 있죠? 리미트로 쓸 수가 있다고 했죠? 정의대로. 자, 이제 첫 번째 별표.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이건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동그라미 우변. 이것도 한번 다시 써오면 limit of n은 생략할게요. probability of an은 그 다음에 limit는 나중에 씌우는 거니까 안에 것만 바꿔서 1 빼기 probability of an complemen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리미트를 각각 씌워보면 1 빼기 limit of n의 이제 무한
probability of an complement. 이게 돼요. 자, 조건에 따라서 이 별표와 동그라미 두 개, 이 둘은 같습니다. 즉,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probability of limit of an complement가 limit of probability of n complement와 같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증명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보여야 되는 거는요, 임의에 감소하는 사건열이 있으면 당연히 이거를 A, N, complement라고 쓸 수 있는 이 증가하는 사건열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우리가 임의에 감소하는 사건열에 대하여 증가하는 사건열 AN 컴플레먼트가 BN과 같은 것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보일 수 있는 게 limit of BN이 limit of probability of BN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보인 거는 아래로부터 연속이면 위로부터 연속이다. 정의대로 이제 증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 케이스 2는요, 요거 두 개를 바꾸기만 하면 돼요. 이제 보여야 되는 게 임의에 증가하는 사건열에 대하여 감소하는 사건열 BN이 존재해서 만약 AN이 BN 컴플레먼트로 된다면 이제 나머지는 쭉 똑같은 방법으로 쓰시면은 이제 여기 있는 스테이트먼트를 보여서 이제 증명을 하는 걸로 해서 끝이 납니다. 예 2.2.3 성공률이 P인 베르누이 독립 무한 반복 시행에서 다음을 구하여라. 적어도 한번 성공이 나올 확률. 이러한 문제는 많이 풀어보셨죠?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는 베르누이 독립 무한 반복 시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K라는 사건을 먼저 정의를 할게요. 이거는 K번째 시행에서 성공하는 사건. 그리고 적어도 한번 성공이 나올 확률은요. 우리 FN 이런 식으로 쓸게요. 뭐 F라고 써도 되지만 FN을 먼저 쓰면 N번째 시행까지 F는 이제 failure의 이제 abbreviation에서 모두 실패.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 적어도 한번 성공은 뭐죠? 1 빼기 fn. 근데 이때 n은 무한대로 우리가 리미트를 씌울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쓰면 1 빼기 probability of 교집합 n의 1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의 f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첫 번째 시행까지도 실패, 두 번째 시행까지도 실패, 세 번째 시행까지도 실패, 네 번째 시행까지도 실패, 모두가 교집합된 거.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 FN을요, AK로 표현이 가능해져요. FN은요, 결국에는요, AK는 성공이라고 했죠? K번째 시행에서 계속 complement. 언제까지? N번째 시행까지. 이렇게 되죠? 그럼 FN은요, 어때요? 점점 감소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FN은 감소하는 사건열이에요. 자,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F1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는요. 제가 대충만 쓸게요. 정확한 노테이션 따르지 않고요. 처음에 실패, 그 다음에 실패, 그 다음에 또 실패해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 실패, 실패, 성공해도 되죠? 첫 번째까지만 실패하는 거니까 F, S, F 얘도 돼요. 많겠죠? 근데 F2는요, 어때요? 원소가 처음에 실패, 두 번째도 실패, 뭐 세 번째는 자유롭지만 실패.
여기 실패, 실패, 성공.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어때요? 이 세 번째 원소는 F2의 원소가 안 되죠? 그래서 원소 수가 점점 줄어요. 그래서 감소하는 사건열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알 수 있는 거 베르누이 무한 반복 시행이니까 probability 교집합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fn 이 파트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 여기 리미트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빠져서 리미트 n 무한 probability of fn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유한계 n번째까지의 모두 실패하는 건 지금 성공 확률이 p니까 실패 확률은 1 빼기 p고 총 n번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0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공이 무한번 나올 확률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노테이션부터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gn 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n번째 이후 모두 실패만 나오는 사건. 이 말인 즉슨 이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n 빼기 1번째 시행까지 성공이 나올 수도 있다. 뭐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나올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안 나온다. 즉 성공이 유한번 나오는 사건이죠. 그래서 또 G라는 걸 또 새롭게 또 정의를 해서 G를 성공이 유한번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GN을 먼저 AK 앞서 정의한 그 K번째 시행에서 성공할 사건으로 우리가 먼저 표현을 해보면 GN 같은 경우에는 K는 N부터 인피니티까지 AK의 컴플레먼트, AK는 성공이고 지금 GN은 모두 실패니까 이렇게 컴플레먼트라고 쓸 수가 있고 G 같은 경우에는 성공이 유한번 나오는 사건이니까 이제 I는 1부터 N까지 N이 아니고 이제 무한까지 GI의 합집합이라고 우리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즉 이걸 우리가 종합해보면 성공이 무한번 나오는 사건은 결국 G 컴플레먼트고 G 컴플레먼트는 이쪽 부분 그대로 응용해서 교집합 i가 1부터 무한대까지 G i의 컴플레먼트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GN이라고 하는 거 N 대신에 i만 넣으면 되니까 이제 우리 i 대신에 N을 넣을게요. 그렇게 되면 교집합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교집합 K는 N부터 틀렸어요. 요 합집합 K는 M부터 무한대 왜냐하면 우리 지금 GI 컴플레먼트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합집합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A, K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부분 지울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 결국에 성공이 무한번 나올 확률을 AK의 형태를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 있는 풀고자 하는 거를 이렇게 probability 쪽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여기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확률의 연속성 성질을 이용할 거고 확률의 연속성 성질을 이용하려면 이 안에 있는 셋이 각각 감소하는 사건열 혹은 증가하는 사건열임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안에 있는 이쪽 파트만 먼저 보면 이게 합집합이기 때문에 근데 합집합이긴 하지만 이 n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처음에 n이 1인 경우에는 A1 합집합 그 다음에 A2 합집합, A3 이렇게 돼서 3개의 원을 차지하지만 n이 2라고 하면은 첫 번째 원에만 속하는 이 파트는 빠지고 이 나머지 파트에 대한 합집합이 돼서 결국 감소하는 사건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써보면 여기 교집합이기 때문에 이걸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고 k는 n부터 인피니티의 ak라고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미트는 확률의 연속성 때문에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여전히 이쪽 합집합의 무한대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리미트로 형태로 또 다시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있는 n에 관한 리미트는 그대로 두고 안에 있는 이 파트만 다시 써보면 결국에는 합집합 m은 1부터 무한대, 합집합 k는 m부터 무한대 ak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이쪽 안에 있는 이 부분 여기 다시 쓸게요. 이거 무한대가 아니죠. 이거 바꿨으니까 n 플러스 n 빼기 1 n 플러스 n 빼기 1로 해야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반영이 됩니다. 결국 시작은 n부터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이쪽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결국에 이 안쪽 파트 지금 상한 부분이 점점 커지는 거니까 이번에는 이 안에 있는 이 파트가 증가하는 사건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리미트로 써보면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가고 k는 n부터 n 플러스 n 빼기 1 ak로 쓸 수가 있게 되고 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률의 연속성 때문에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n, 이제 n 그리고 리미트 m 그리고 probability union of k는 n, n 플러스 n 빼기 1의 ak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왔으면 이제 다음번에는 이 리미트 그대로 두고 더 이상 이 probability 안에 있는 사건이 무한대와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빼기 probability of k는 n부터 n 플러스 n 빼기 1의 ak complement 즉 n번째 시행부터 n 플러스 n 빼기 1번째 시행까지는 계속해서 연속해서 실패만 나오는 사건에 대한 확률입니다. 그래서 n limit of m 1 빼기 p의 m승 이렇게 쓸 수 있고 결국 이 1은 constant니까 그대로 나오는데 뒷부분 n, m 줄여서 쓸게요. 1 빼기 p, m은 결국 0이죠. 그렇게 돼서 p가 양수라고 하니까 0은 포함이 안 되니까요. 이쪽 문제 조건에서 그래서 결국 답은 1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유한번 제외하고 모두 성공이 나올 확률 이걸 구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상 실패가 유한번 나올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한번 제외하고 모두니까 이 유한번에 해당하는 게 이제 실패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필요한 노테이션을 새롭게 HN이라고 두고 이 HN을 n번째 이후 모두 성공만 나오는 사건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N도 우리가 앞서 정의한 AK로 다시 표현을 하면은 결국에는 K는 M부터 시작해서 무한번까지 AK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H는 유한번 제외하고 모두 성공이 나오는 사건이죠. 그렇게 되고 그걸 만약 이렇게 적진 않았지만 그렇게 정의를 한다면 union of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HN이라고 또 표현이 됩니다. 자, 이때 우리 HN 마찬가지로 성공의 확률의 연속성을 이용할 거니까 이 HN이 증가하는 사건율인지 감소하는 사건율인지 혹은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사건율인지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H1
n번째 이후 모두 성공, 즉 success 계속 이고 H2는 첫 번째는 상관없고 두 번째부터만 success면 되죠. 그래서 원소가 두 개가 됩니다. DS. 따라서 우리가 이걸로 통해서 쉽게 증가하는 사건열이구나 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아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robability of H를 구하면 probability of union N1부터 무한대의 HN 사건의 극한 사건의 정의에 따라서 이 부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확률의 연속성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HN을 AK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단순히 대입을 해서 교집합 K는 M부터 무한대까지 AK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B에서 한 테크닉대로 이 부분을 또 M으로 또 표현을 하면은 limit n probability 교집합 M이 1부터 무한대까지 교집합 K는 M부터 M 플러스 M 빼기 1.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 생략할게요. 앞서 알려드렸죠. 자, 이 부분 어때요? 어퍼 바운드에 해당하는 파트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M은 커지지만 거기에 따른 교집합이니까 감소하는 사건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리미트로 바꿔서 바깥쪽으로 빠지게 되니까 리미트 n, 리미트 m, probability 교집합의 k는 n 플러스 m 빼기 1의 ak죠. 즉 n번째 시행부터 m 플러스 m 빼기 1번째 시행까지 모두 성공이 나올 확률. 다시 쓰면 리미트 n, 리미트 of m, 그 다음에 p의 m승 이렇게 돼서 결국 p는 1이 될 수가 없죠. 조건대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 0이 됩니다. 정리 2.2.3 가산 반가법성 설명할게요. 임의의 사건 A1, A2 이렇게 있을 때 다음의 부등식이 성립하면 우리 가산 반가법성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뭐 다 예전에 설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임의의 n개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 적 있죠. 이렇게.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림도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있을 때 A1, A2 임의니까 꼭 배반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확률은요, 각각의 넓이 합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게 같은 거는요, 포함 배제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구해드렸었죠.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을 하면 됩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유한 반가법성, 여기 보여드린 게 이게 유한 반가법성이에요. 앞에 슬라이드 보시면 아실 거고, 그때 보여드렸으니까 이거는 이제 성립한다. 이거 알고 있다고 하고요. 확률의 연속성을 좌변에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할게요. probability of limit n이 무한대 1부터 ai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쓰면 되죠. 맞죠? 그렇게 되고 결국에 이 파트를 바깥으로 빼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괜히 썼네요. probability of union of i가 1부터 n까지 ai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이제 유한 반가법성 적용을 할게요. 그러면 이게 inequality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리미트와 시그마는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두 번째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inequality 때문에 summation of probability of ai의 무한합보다 작거나 같다. 그걸 다 보였습니다. 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정의
무한 합집합에 대한 정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연속성.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유한, 반, 가법성.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리미트 씌운 거니까 그냥 정의. 네, 옆에다가 이렇게 차근차근 다 달아주셔도 돼요. 뭐 여기에 중간중간에 문장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 푸실 때 저처럼 이렇게 막 이퀘이션 바로 앞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추가하지 마세요.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자, 같이 얘 2.2.4 풀어볼게요. 모든 n에 대하여 probability of an이 1인 사건들에 대하여 probability of an의 무한 교집합은 여전히 1임을 보여봅시다. 자, 이 부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probability of an이 1이기 때문에 probability of an complement는요 0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아는 게 0을 무한번 더하면 여전히 무한번이니까 끝이 없고 0이다. 이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probability of AI의 무한 교집합이 0인 거죠? 그러면 이 부분, 이 AN complement로 바꿔볼게요. probability union of AN complement 이렇게 쓰는 건 자연스럽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가산 반가법성 이용할게요. 자, 유니언보다 더 큰 숫자를 빼니까 이제 로어 바운드를 찾는 거고요. 어떻게 i는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계속 n과 i를 바꿔 써서 미안한데 웬만하면 일치를 시켜주세요. 자, probability of AI 이렇게 되죠? AI의 complement니까. 그리고 이쪽이 0이죠? 그래서 1 빼기 0의 무한합이에요. 그럼 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요. 이 확률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리고 확률의 공리에 따라서 이 확률은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죠? 따라서 샌드위치 정리에 따라서 이 확률은 1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증명이 끝났습니다. 자, 얘 2.2.5 무한개의 공들이 1, 2, 3, 4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붙어져 있고 이들을 모두 넣을 수 있는 무한히 큰 상자가 있다고 할게요. 자, 여기서 공을 넣고 꺼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가정할게요. 편의상. 그래서 A번 실험 1이고 12시 2분의 1의 n승분 전에 10 곱하기 n 플러스 1번에서 10 곱하기 n 플러스 1번까지 둘이 가로 차이예요. 공을 넣고 그 다음에 이 번호의 공을 꺼낸다. 이 작업을 우리가 무한히 반복했을 때, 즉 n을 인피니티로 보냈을 때 12시 정각에 이제 상자에 남아있는 공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거죠.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상자에 남아있는 공의 개수. 달리 얘기하면 몇 번 몇 번 번호를 가진 공들이 상자에 있는가. 이러한 문제죠. 결국에 상자에 남아있는 공의 번호들만 알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문제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n이 0을 포함하니까 0부터 넣어볼게요. 자, 0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0이죠? 그래서 12시 1분 전에 0을 넣었으니까 1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의 공을요, 박스에다가 넣어요. 그냥 공 안 그리고.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는요, 몇 번 공을 빼요? 10번 공만 빼요.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공이 뭐죠? 1번부터 9번이에요. 그 다음에 n이 1인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2분의
1분이니까 30초 전에 이번에 공을 뭘 넣어요? 11번부터 시작해서 20번까지 넣고 20번은 빼요. 그리고 남아있는 공은요, 11번부터 19. 그 다음에 2분의 1의 제곱 해서 15초 전에 또 같은 방법을 해요. 어떻게? 21번부터 30번까지 넣고 30번은 제거. 자, 그렇게 되면은 이 n분의 임의의 n에 대해서 상자에 남아있는 공의 번호는 뭐예요? 10의 배수가 아닌 숫자 이렇게 할게요. 공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개수는 어떻게 돼? 무한계가 되죠? 그렇게 돼서 12시 정각에 상자에 남아있는 공의 개수는 무한계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B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돼요. 실험 2, 12시 2분의 1의 n승분 전에 10n 플러스 1번에서 똑같이 10 곱하기 n 플러스 1번까지의 공을 넣고 n 플러스 1번 공을 꺼낸다. 자, 이 작업을 무한히 계속할 때 12시 정각에 남아있는 공의 개수 이거죠? 이것도 상자에 남아있는 공의 개수 넘버만 알면 돼요, 우리는. 자, 몇 번이 나올까요? 1번에서는요, 10의 배수가 아닌 숫자들이 다 남아서 무한계가 남는다 라고 말을 한 거고요. 2번에는요, 실험이 조금 달라졌으니까 1번부터 10번을 넣어요. 그 다음에요, 자, 이게 n이 0일 때죠? 그 다음에 1번 공을 빼요. n이 0일 때. 그리고 n이 1일 때는요, 11부터 20번을 넣고요. 그 다음은 2번 공을 빼요. 이거를 좀 다 쓸게. 그리고 n이 2일 때는요, 21번부터 30 넣고 3번 공을 뺍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임의의 n에 있을 때 남아있는 공의 번호는 뭐죠? n 플러스 2부터 시작해서 10 곱하기 n 플러스 2고요. 빠져나오는 공은 뭐죠? 1번부터 n 플러스 1번 공은 다 빠져나오게 돼요. 이 공은요, 상자에 없어요. 자, 이 작업을 우리 리미트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이 상자에 몇 번 공이 있어? 빠져나온 공이 몇 개예요? 무한계죠? 1번부터 무한계까지의 모든 넘버에 대해서 다 공이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자에 남아있는 공의 개수는 없습니다. 10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실험 3, 12시 2분의 1 n승분 전에 10n 플러스 1번에서 마찬가지로 10의 배수 공까지 이제 공을 넣고 랜덤하게 공을 꺼낼게요. 그래서 이제 B랑 이제 좀 다른 점이 뭐냐면 B에서는 내가 어떠한 넘버를 주더라도 어떠한 숫자를 제시를 해. 뭐 10의 7승 혹은 엄청 큰 숫자 10의 10승을 제시하더라도 이 공은요, 반드시 n이 무한히 커지면 언젠가는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보장이 있죠. 근데 이번에는요, C에서는 랜덤하게 공을 빼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n이 무한으로 갈 때 빠져나올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정확히 그 차이가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하니까 좀 노테이션들을 정의부터 할게요. 그래서 임의의 공, i번째 공이 빠져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죠. 근데 이거 계산의 증명의 편의를 위해서 1번 공이 12시에 여전히 상자에 남아있을 확률을 계산을 할게요. 나머지
이미의 i번째 공도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공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확률을 구해봅시다. 4건. 그리고 이 부분을요, 우리는 F라고 할게요. 그리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EN이라는 걸 할 거고요. EN은 이제 N번째 추출해서 (1번) 공이 상자에 남아있을 사건 이렇게 두면 당연히 둘은 연관성이 있죠. F는 EN의 무한 교집합으로 쓸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사건열 EN은 감소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limit of EN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거 확률 probability of F는 자, probability of limit of EN이고요. 확률의 연속성 때문에 limit of probability of EN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probability of EN입니다. 자, 여기 probability EN을 이제 구해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첫 번째 추출에서는 우리 10개 중에 1개 뽑죠. 그렇죠? 두 번째 추출에서는요. 공이 20개 들어왔고 그리고 첫 번째 하나 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총 19개 중에 하나 뽑을 거예요. 그 다음번에는요. 공이 총 30개 있고 앞에서 2개 뺐죠? 랜덤하게. 그러니까 28개.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의 개수는 n에 따라서 9,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n은요. n번째 추출해서 특정 공, 1번 공이 안 뽑힐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10개, 1번부터 10번까지의 공이 있었을 때 1번 공 빼고 나머지 공이 뽑힐 사건들은 9개. 자, 그리고 1번이 안 뽑혔다고 치고 두 번째에서는요, 총 공이 19개 있죠? 1번부터 20까지 있고, 그 중에 랜덤하게 하나가 빠져나갔어. 1번 공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8개.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9n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하면은 i는 1부터 n까지 9i 플러스 1 분의 9i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돼요. 곱하기.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부분이 0으로 간다를 보일 거예요. 사실상 이게 미적분학에서 당연한 소리긴 한데요. 우리 좀 다른 방법으로 구해볼게요. 어떤 an이 0으로 가는 거는요. 실제로 n분의 1이 무한대로 가는 것만 보여도 상관이 없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활용해서 역수가 무한대로 간다. 이걸 먼저 보여볼게요. 그래서 product of i가 1부터 n까지의 그 역수 9i분의 9i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 분자가 지금 더하기 텀이 있으면 서로 캔슬아웃 하기 조금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 미적분학이 아직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둘이 이렇게 캔슬아웃 되죠? 1 플러스 9i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거 풀었으면 i가 1일 때는요. 1 플러스 9분의 1 i가 2일 때는요. 1 플러스 18분의 1 이렇게 돼서 1 플러스 9n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은요. 뭐보다 커요? 각 텀이 이 1과 곱해져 갖고 더하기 텀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로어 바운드는요. 9분의 1 더하기 18분의 1 더하기 9n분의 1
합보다 항상 크게 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단순화해서 9분의 1을 바깥으로 빼보면 자, 이 부분 이제 i분의 1 이렇게 돼요. 그쵸? 자, 우리 이때 이 우변 이쪽에서 summation of i분의 1 i를 1부터 n까지 이때 n을 무한으로 보내면 발산한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면은 방금 보였던 이 파트 그 역수가 무한대로 발산한다. 즉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이고자 하는 이 무한 곱이 0으로 수렴한다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색깔 좀 바꿔가지고 조금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probability of F잖아요. 그러니까 F. 잠깐만. 자, probability of F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파트만 구하면 돼요. limit of probability of EN. limit of 자, 이게 뭐죠? 여기서 구했죠? i가 1부터 n까지 9i 플러스 1분의 9i 여기서 n이 무한대. 그래서 이 확률이 0이다 라는 걸 우리가 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였던 건요. 1번 공이 12시에 살아남을 상자에 있을 사건이죠. 그럼 똑같은 작업을 어떻게 해줘야 돼? 그걸 F1이라고 바꿔주고 2번 공이 12시에 상자에 남아있을 사건 똑같이 구해보면 되죠. 그거면 어떻게 돼요? 이 방법이랑 똑같죠? 0. 언제까지? F10번 공이 상자에 남아있을 사건까지는 정확하게 일치하게 돼요. 그러면 F11번 공은 어때요? 일단 들어가야지 빠져나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확률 스페이스가 조금 바뀌지만 궁극적으로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어요. 6에 10으로 바뀌겠지? 누가 빠져나가도 상관없으니까 1번부터 10번까지는. 그래서 이 파트만 조금 바꾸면 이 곱하기도 조금 바뀌는데 결국에는 임의의 i에 대해서 fi는 0이 되고 좀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0의 무한합은 0이다라는 거 혹은 probability of 합집합 이렇게 쓸게요. 그냥 fi는요 가산 반가법성 때문에 probability of fi죠. 그 다음에 이게 다 0이라 그랬죠? 그래서 0이다. 즉 12시 정각에 적어도 하나의 공이 살아남아 있을 확률은 0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